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수의 도진수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사 절차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소인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됐을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법무법인 진수에 사건 이임을 하신 이유일 거니까 구체적인 어떤 상담 같은 경우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차 부분입니다. 공통되는 절차. 그리고 제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제가 모든 말이 맞을 수는 없겠죠. 뭐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변호사 동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틀린 말을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댓글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댓글이 있으면 제가 저 되게 옹졸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댓글로 만약에 어떤 부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제 댓글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면서 봐주세요. 자, 형사 절차 자체는 이제 보통 이제 경찰 단계, 이제 사법경찰관이죠. 보통 사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 단계가 있고, 이제 검찰 단계가 있고, 이제 형사 재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피의자 경우겠죠. 이제 변호 절차니까 어떤 이제 절차를 거치냐면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보통 이 관할 경찰서는 이제 피고소인이죠.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큰 죄를 진 건 아니라면 아마 이제 형사팀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소장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배정이 돼요. 담당이 이제 배정이 되고, 그러면 이분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고소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고소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고소인 조사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조사죠. 조사. 이걸 받아요.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면 이거를 이제 조서로 만듭니다. 조서로 만들고 난 다음에 피의자 인적 사항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지 말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조사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조사 전에 텀이 있을 거잖아요. 요때 이제 담당 경찰관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어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왔는데 저 어떡하나요? 무슨 혐의로 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그 단계가 요 단계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일단 다음 단계는 이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고소장부터 알아야 돼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그래서 일단은 고소장, 상대방이 어떤 범죄 사실로 지금 나를 고소를 했는가. 그래서 고소장에 있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형이, 날짜, 장소, 시간, 구체적 행위는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4번, 굉장히 이제 제한된 형태의 페이지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를 먼저 특정을 한다. 두 번째는 변호인 의견서를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이 조사 자체가 어떤 실체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결과예요. 왜냐?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문답 형태로 글을 적어가지고 조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의 증거로 작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공판 단계 넘어갔을 때 증거 부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내용 부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따지지 말고 일단 피의자 조사 상태에서 이거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떤 질문이 들어올 건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한다, 모순 없는 답변을 한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변호인 의견서고요. 여기에는 이제 증거자료 같은 것들이 붙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질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 조사 중에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입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수사관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란히 보통 앉아요. 이렇게 피의자랑 변호인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변호인은 모든 답변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때 옆에 동석은 할 수 있어요. 막 경찰관이 윽박 지르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런 경찰관님 잘 없지만 예전에는 좀 그런 막 윽박 지르고 반말 쓰고 막 수갑 같은 것도 안 풀어주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되게 한정적인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회한 상태에서 이런 준비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기존에 준비한 게 있는데 피의자가 막 수사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옆에서 뭐 살짝 뭐 구두발 같은 걸로 발 이렇게 탁 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제 뭐 진술하는 도중에 일단 말을 딱 끊고 뭔가 시간을 벌고 뭐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변호인 자체가 어떤 조사 자체를 피의자 조사 자체를 대신 답변하거나 대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일단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을 진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심지어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입회 그냥 가서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옆에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요즘 경찰관님들은 인권 의식 감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요즘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입회를 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그러면 이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끝나요. 이렇게 피의자 조사 한 번에 끝나서 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럼 뭐 오해가 다 풀렸네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추가 같은 거 더 조사를 해보고 증거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제출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보통 조사가 막 2차, 3차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서로 뭐 얘기가 너무 안 맞는다. 고소인 얘기하는 거랑 피의자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 말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대질조사 같은 거 한번 진행할 수 있고요. 이때도 변호인 동석할 수 있지만 고소인, 피의자, 고소대리인, 피의자, 변호인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는 뒤에서 그냥 앉아있고 의견 같은 거만 제시할 뿐이고요. 요 안에서 계속 이제 경찰관이 고소인한테 물어보면 고소인이 대답하고 이게 맞아요? 피의자한테 물어보면 피의자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요런 과정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조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네 번째 절차에서는 어떤 걸 나오냐면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옛날에는 불기소든 기소든 간에 무조건 검찰로 송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경찰관이 실제로 그냥 이거 불송치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그냥 종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뭐 이의 신청을 하든 뭐 이런 추후 절차가 있는데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소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굳이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릴 건 없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질 못한 거죠. 1단계에서 막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경에서 이제 검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수사를 못해요. 직접 수사를 못해요. 대부분. 제 말은 이제 뭐 모든 범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를 웬만한 건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의견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변호인 의견서 하나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뭐 사경 판단에 사법경찰 판단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요하게 얘기하고 뭐 추가 증거 같은 거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검사님이 처분을 이제 보통은 이제 한 그러니까 네 가지로 그러니까 작게는 네 가지 낼 수 있고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소를 하죠. 그리고 불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기소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공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약식명령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형의 벌금형이다. 그냥 벌금 내면 그냥 거기서 끝. 그런데 뭐 여기 벌금 내는 것도 너무 억울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형사 단계로 넘어가서 다투게 되는 거고. 이제 구공판이 되면은 이제 최대형이 징역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판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불기소 처분은 이제 기소를 하지 않는다. 끝난 거예요. 이겼다. 잘 됐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검찰 항고, 그러니까 항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뭐 고부랑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사실상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아, 이제 여기 이 문제는 오해가 풀려서 해결이 됐구나. 아, 이제 나는 일상으로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일단 유죄는 유죄인데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불기소 처분과 거의 비슷한 건데, 일단 유죄는 유죄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형사 사건에 이제 민사가 딸려 있는 경우도 있죠.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기소유예를 받으면 일단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끝까지 다투려면, 이제 기소유예를 다투려면 이제 형사 절차 내에서 다툴 수는 없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척기간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헌법소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나오면 보통 이제 의뢰인분들하고 변호인은 이제 서로 악수하면서 아, 고생하셨다 이렇게 하고 잘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사 단계는 이렇게 사법경찰관하고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말씀드리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 가지 중간에 껴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재수사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재수사 명령.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면 고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검찰로 올라가거든요. 고발 사건은 이제 안 되는데 고소 사건은 그렇습니다. 피해자 고소한 사건.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럼 검찰에서 이걸 확인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고소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다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불송치 결정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권이 대부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수사 명령을 다시 경찰로 보내요. 그러면 다시 재수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 경찰관이 어떤 재수사 이유나 이런 사유 같은 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피의자 조사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어떤 미비한 보완점 같은 걸 채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검경 수사권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수사 단계가 지연되고 있다가 어떤 말이냐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재수사 명령을 내리고 다시 뭐 불송치 결정이 되든 뭐든 올렸을 때 검사에서 다시 이제 재수사 명령을 이제 계속 핑퐁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한 2달, 검찰 가서 또 2달, 또 뭐 사경 다시 내려가서 또 한 달, 이렇게 하면 이제 막 6개월, 1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 수사 지연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사 명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때가 무르 익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식 기소하거나 구공판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해 줍니다. 요렇게가 수사 단계의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저를 찾아온 시점, 저희 법무법인 진술을 찾아주신 시점이 어디 쪽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은 답답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같이 진행해서 사법경찰관한테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했대요. 검찰로 올라갔대요. 재수사 명령이 다시 사경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렸는데 또 다시 재수사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단계에 있는 거지 이제 예측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개괄적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형사 재판은 일단 1심이죠. 1심 기준으로 공판기일 이렇게 열려요.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단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무죄 다투는 사건, 그리고 양형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 1회 공판기일에는 무조건 이걸 해요. 이제 공소사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적혀있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여기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검사가 얘기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난 유죄라고 인정을 하되, 하지만 선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고 원래 죄 짓던 사람이 아닌데 뭔가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선처를 해주십시오. 그런 게 이제 양형 변론이고, 그런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돼, 공소사실이. 두 번째는 증거가 없어. 왜냐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무죄로 추정되는 증거에 의해서만 그 사람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되게 좀 깊숙한 문제고, 이렇게 절차 설명하는 데는 너무 구구해지니까
일단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건지 부인할 건지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 단계에서 편철해 놓은 그 증거 목록상에 있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인부를 물어봐요. 그래서 목록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무죄를 다퉈야 돼.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부동해야 됩니다. 부동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퉈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검사가 증인 신청해가지고 실질적 진정 성립하면 뭐 나중에 이제 증거 능력 가져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좀 구구하고 지금 뭐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막 얘기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제1의 공판기일 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무죄 주장을 할 건지 아니면 양형 주장을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증거 인부서, 이건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공판 기일 때, 공판 심리 의견서 맨날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공판 심리 의견서였나? 라는 제목 혹은 뭐 변론 요지서 혹은 변호인 의견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 세 개 중에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일단 그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판사님이 저걸 물어볼 거니까 요때 1회 공판 기일 전에 해야 될 일이 생기겠죠. 이제 증거 기록을 열람 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형사 기록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전자소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사무직원이 되든 가가지고 이제 그 검찰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휴대용 스캐너나 아니면 이제 복사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 발판 밟으면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이렇게 인적 사항 같은 거 가리고 이렇게 해서 두툼한 기록으로 이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증거 목록과 대비해서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부동의할 것들 다 짜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증거 기록 열람 복사를 해서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 이거를 이제 먼저 작성을 해서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내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거다. 그리고 어떤 증인을 신청할 거다. 어떤 증거를 내겠다. 아니면 뭐 필요하면 뭐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한 앞으로 향후의 소송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써서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1회 공판기일 때 이제 재판장님이 딱 보시고 이거 허투루 주장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서면들을 먼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형 변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발 뭐 실형 1년만 받게 해주세요. 내지는 뭐 집행유예만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벌금형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중간에 구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이제 당연 퇴직 조항이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대기업은 거의 100%, 공무원도 거의 100%. 그리고 뭐 어떤 전문직 같은 사람들, 그 뭐 의사나 이런 분들, 뭐 집행유예가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증이 날아갑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나중에 받아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양형 변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양형 변론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보통은 2회 공판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바쁘고 그 법원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양형 변론인데 뭐 한 기회에 속행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은 재판장님이 좀 짜증나요. 왜냐?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냐.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시를 재판상 지연해야 되는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피고인 신문을 해서 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사유가 있어야지 이제 속행을 해주실 거니까 뭐 피고인 신문이나 뭐 아니면 피해자 합의 이런 것들 이제 봐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피해자 자체가 합의를 뭐 해주기를 주저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2회 공판 기회를 잡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그때 이제 피해자 합의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서류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형 변론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양형 변론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검사가 이제 이유 없이 기소하진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기소를 해요. 아마 그 몇 년도였지? 2017년도 통계였나? 아니다. 2019년도 통계였을 건데 1심에서 검사가 기소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인가? 거기에 대한 통계 기록이 있었는데 이때 아마 0.7%가 무죄였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겠지만 검사가 일단 기소한 거는 99.3%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이유 없이 그냥 기소를 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양형 변론을 하게 되는데, 자, 양형 변론의 꽃 1번. 첫 번째는 이제 피고인으로 바뀌었죠. 피고인이 초범이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범은 양형의 킹이다. 무조건. 이거 외워도 돼요. 아, 내가 그동안 뭐 벌금 한 번 낸 적이 없다. 정말 내가 초범이야. 이건 참작해 줍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고의범일지라도 뭔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초범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형 또 전과예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하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옛날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비군 훈련 안 갔다. 이거 벌금형을 받았으면 초범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범이냐 물어보고 동종전과가 있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이제 뭐 동종전과가 이전에 있어. 뭐 요번에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전에 뭐 사기로 벌금형을 냈다던가 집행유예를 살아온 게 있다. 되게 안 좋게 봅니다. 그 시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법관 입장에서는 아, 이놈은 선처해주면 또 나가서 이거 하려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거. 일단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판사님한테 여쭤본 건데, 형사 판사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음주 처벌 전력이 뭐 한두 번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법관은 심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얘는 음주운전을 맨날 하는 애인데 두 번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아, 음주운전 1000번도 더 했거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초범과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범이냐 그다음에 동종 전과가 있냐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되고, 만약에 전과가 있으면은 이제 향후에 상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저랑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피해자가 없는 어떤 범죄도 있죠. 음주운전, 뭐 특히 무면허 운전 이런 사회적 법이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는 피해자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합의를 봐야 되는데 피해자 합의를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용서를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회 공판 기일하고 2회 공판 사이에 이 만약에 이제 양형 변론을 하고 있다면 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 피해자한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그게 2회 공판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정 합의 의사가 없고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공탁법이 바뀌어서 이제 형사사건 이제 굉장히 뭐 안 좋게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형사 사건에 공탁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처벌 불원서를 못 받더라도 일단 최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효과를 가지는 형사 공탁을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을 다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피해자와 합의와 이제 초범이냐 여부 외에도 굉장히 이제 양형 변론상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노하우예요. 뭐 단속문을 쓴다던가 탄원서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주구장창 많이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 계신 법관은 굉장히 바쁜 존재입니다. 변호사보다 더 바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뭐 약간 뭐 이제 특수 뭐 강력 이런 거 이렇게 강짜방이라고 하는데, 강짜방이든 이제 뭐 사기 이런 것처럼 사짜방 이렇게 두 개 나눠주면 맨날 앉아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 반성문 맨날 쓰면 뭐 좋다. 내지는 뭐 신체 포기각서가 아니라 이제 장기기증 서약서를 쓰면 뭐가 된다더라. 맨날 앉아서 그런 얘기만 한대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양형상 유의미하게 들어가는 거는 초범이냐, 피해자 합의를 보냐, 그리고 진지한 반성을 하냐. 그 세 가지인데 진지한 반성이 반성문을 내는 횟수와 비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어떤 진지한 반성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낸 한두 장짜리 막 반성문 진짜 성의 없이 해가지고 계속 내면 오히려 판사님 더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컨설팅을 해서 양형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고 땡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마다 포인트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을 꼭 사정을 봐줘야 되고, 이 사람은 뭐 가족적 유대관계가 너무 긴밀해. 그래서 어떤 뭐 가족의 생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할 거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대한 스토리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컨설팅을 해서 이 기본적인 양형 사항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선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무죄 주장하고 그러니까 무죄 변론하고 양형 변론은 이렇게 1회 공판하고 2회 공판 사이에서도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 공판, 2회 공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3회 공판 무죄 주장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양형 변론은 2회 끝납니다. 그래서 무죄 변론 같은 경우 뭐 3회, 4회 막 7회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막 여기 증인 신문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피고인 신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증인 신문이라고 하면 이제 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변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 선고 기일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판결 선고 기일 날 이제 보통은 이제 변호인은 안 가고요. 피고인 혼자 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판결 선고를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절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2심 이제 보통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이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게 약간 민사랑 달라요.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 선고 시 날이 있잖아요. 판결 선고 시 날로부터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훅 날아가요. 민사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 송달된 날짜로부터 14일 텀이 있거든요. 왜냐면 송달 좀 늦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판결 선고 때는 피고인이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딱 시작해서 7일 안에 이제 항소장을 무조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다툼이 있으면 항소를 해서 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이게 7일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일단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나면 통지가 오면 이게 우편물로 송달이 되거든요. 이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항소 이유서를 내야 돼요. 만약에 이 항소 이유서를 안 냈다. 항소장을 안 내거나 항소 이유서를 안 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소송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일신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불변기일은 무조건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요 7일, 20일은 거의 달력에 써놓고 뭐 어디도 써놓고 프로그램 써놓고 알림톡도 오고 무조건 요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반대로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유리한 판결, 무죄를 받았거나 그러면 100% 검사가 항소해요. 기계적 항소입니다. 무죄를 받았다? 검사가 구형을 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년 구형하고 2년 구형인데 무죄가 뜨거나 아니면 벌금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경우 따지지도 않고요.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항소해요. 그러면 검사가 항소를 하면 이제 항소심에서 또 이제 요 1차 공판, 1차 공판, 보통은 이제 2차 공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2차 공판을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고 뭐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 그냥 서로 공방 같은 거 의견서 같은 거 정리만 하고 따로 뭐 항소심에서 뭐 새로운 뭐 어떤 국면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떤 뭐 증거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항소심, 이제 상고심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고심은 이제 3심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형을 받은 게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고심은 이렇게 해서 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없어요. 형사니까 그냥 여기 상고 기각.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따져볼 여지도 없으면 법률상 주장이 아니면 법률심이니까 사실 판단에 사실 오인에 대한 주장을 잘못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예 심리 열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이제 상고 기각을 해버리고요. 뭐 법률 주장을 하는 것도 있더라도 이제 뭐 대법원에 가가지고 공판기일이 열리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보통은 이제 그래도 네가 쓴 뭐 상고 이유가 그래도 이유는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판결 선고기를 잡아서 대법원에 직접 가서 이제 판결을 듣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3-4번밖에 없는데 가면은 좀 되게 엄숙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이제 상고심 판결할 때는 진짜 뭐 경위분들이 아니 변호사라도 안에 법정 안에서 핸드폰 자체를 아예 열지도 못하게 하고요. 뭐 되게 엄숙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 갈 일은 없어요. 검사도 기계적인 항소는 하지만 기계적 상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고 일단은 아까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자 1심에서 이제 결심을 할 때 뭘 하냐면 검사가 구형을 해요. 그래서 몇 년 형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보통 공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판결이 이런 속설이에요. 속설인데 보통은 이제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구형한 것에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검사가 구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년에서 뭐 1년 반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하면 이거는 보통은 집행유예로 놔준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이제 통상적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검사가 구형을 예를 들어서 3년을 했는데 판사가 구형을 넘어서 막 4년형 막 이렇게 4년형 이제 뭐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올려치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런 게 종종 나와요. 내가 올려치기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황당하죠. 근데 검사가 이제 3년 구형했는데 뭐 판사가 이제 4년 징역형 막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난감해요. 아무튼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런 걸 올려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 절차에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한다. 요거를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단계부터 이제 총 정리해요. 수사 단계에서 이제 사경, 검사, 여기 이렇게 가고, 검사가 이 기준은 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는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데 얘는 크게 의미 없다 그랬죠. 요거는 법률심.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1심에서는 1회 공판 때 이제 공소사실 인부를 하고 여기에 따른 증거 인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2회 공판에서는 뭐 어쨌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회 공판에서는 만약에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은 증거 다 부동의 할 거니까 증인 신문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양형 주장하는 경우는 그 사이에 요 1회와 2회 보통은 사이에 이제 피해자 인적사항 연락복사한다. 그래서 뭐 이 연락복사 한 거를 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뭐 어쨌든 처벌 불원서를 받든가 아니면 이제 그 사이에 안 되면 형사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아마 2회 공판 기일 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고 보통은 요때 이제 결심을 한다. 그 결심을 하면 요때 검사가 구형을 한다.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판결 선고기일 잡히고 그리고 요때 검사가 구형하면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최후 변론하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동안 주장했던 거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도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1분 정도 짧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판결 선고가 나오고 요때 뭐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무죄 판결이 나오든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경우든 이제 2심으로 이제 항소. 그래서 항소는 7일 내야 되고 2심에 올라가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받으면 소송 기록 통지 받은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 내야 된다. 3심도 상고도 똑같죠. 네, 상고장,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그럼 3심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사무십해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 형 아니면 양형 부당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상고 기각되고 보통 뭐 법률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판결 선고기를 잡아서 이제 대법원에 가가지고 판결 선고를 받는 날, 선고 날, 선고 받으면 그냥 확정이 된다. 이제 끝. 뭐, 불복 절차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1심이 제일 중요해요. 1심 때 뭔가 이렇게 가르마를 잘 안 타놓으면 엄청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은 1심 때 뭐 무죄 주장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 정말 끝까지 다퉈보고 싶다. 근데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다가도 뭔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2심에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양심에 반한다. 난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에 나를 몰라주지? 난 진짜 무죄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끝까지 그 사람 편에 서 드립니다. 끝까지 주장을 하고 싶은 대로 그만큼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뭔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건데 그 1심 때 무죄 주장을 했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항소심에서 뒤집을 확률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뭐 피해자가 있다면 어쨌든 한풀 누그러뜨리고 피해자랑 합의를 해서 좀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관계마다 다 다를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요 정도가 일단 형사재판의 일단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편집을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